관우는 중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무장으로 유교의 공자와 신의 반열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살아있는 때는 제후의 반열에 올랐고 사후에는 관공으로 높여 불리다가 광제에 이어 관성제군, 즉 황제로까지 격상됩니다. 관우는 지배 계층에게 무얼충의 좋은 본복이었고 민간에게는 의리와 재물의 화신이었어요. 관우는 젊은 시절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향의 세력가 한 사람을 살해하고 유비가 있는 탁군으로 달아납니다. 탁군에서 유비가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사람을 모을 때 장비와 함께 참여했고 복숭아밭에서 운명의 도원 결의를 맺는데요. 유비, 관우, 장비는 늘 같은 침상을 함께 쓰며 형제처럼 지냅니다. 관우는 장비와 함께 유비가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도 끝까지 고난을 함께하며 위험을 헤쳐나갑니다. 한 번은 유비가 조조에게 패해 하북의 원소에게 도망가는데요. 그때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힙니다.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조조는 관우의 용맹을 흠모해 죽이기보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관우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형수를 보호해주고 유비를 찾게 되면 바로 떠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항복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편 장군에 임명하게 돼요. 하루는 관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해 보여 새 갑옷을 내주는데 며칠이 지나도 관우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문을 묻는 조조에게 관우는 이 옷은 이황숙이 주신 은니입니다. 아무리 누더기여도 조석으로 이것을 입고 벗을 때마다 황숙과 친히 만나는 것 같아 기쁨을 느낍니다. 공께서 주신 비단 옷은 이 옷 속에 입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은 조조는 관우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토록 충절한 장부도 있단 말인가 하고 탐복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언제나 유비에게가 있었습니다. 조조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한 책사정욱은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으니 원소와의 전투에 관우를 내보내면 원소와 유비 간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라는 계책을 알려줍니다. 조조는 원소와의 전투에 관우를 내보내고 관우는 원소의 장수 알량의 목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가 원소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자 조조에게 받은 선물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조조를 떠납니다. 조조의 측근이 관우를 살려두면 안 된다며 추적하려 했지만 조조는 사람에게는 각기 주인이 있으니 뒤쫓지 말라며 보내줍니다. 모든 재물과 관직을 포기한 채 유비에게 달려간 관우의 일화는 충신과 의리의 표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우 이 충리와 용맹은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을 열광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관우는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제갈공명은 관우에게 동쪽으로는 송권과 화친하고 북쪽으로 조조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자신의 용맹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오나라 송권이 자기 아들을 관우의 딸과 혼인시켜 화친해 조조를 협공할 생각으로 제갈군을 형주로 보내오자 관우는 범의 딸을 그의 아들에게 보낼 수 없다며 단번에 거절합니다. 또한 관우는 아랫사람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강릉에 있던 촉한의 태수미반과 부사인은 관우에게 무시를 당해 항상 불만을 품으며 군수 물자 조달의 비합조작이었습니다. 이에 관우는 전투에 나갔다 온 후 죄를 묻겠다 고 경고하는데요. 미반과 부사인은 오나라가 강릉을 공략하자 항복했고 군수 지원을 받지 못한 관우는 오나라 연홍의 계략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사돈을 맺자는 송권의 제안을 거절하며 상대를 욕보인 것은 커다란 외교적 실수였고 자신의 부하에게 불만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리더로서 실패라 할 수 있겠네요. 송권과 화칭하라는 제갈공명의 전략적 충고를 들었다면 관우는 연홍에게 잡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관우의 죽음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형주를 빼앗긴 총나라는 방어가 취약해졌고
관우의 복수를 위해 시작한 전쟁은 장비와 유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총나라는 셰프의 길을 걷는데요. 그만큼 총나라에서 관우의 비중은 컸습니다. 관우의 용맹과 총리는 역사서와 소설 모두에서 일치합니다. 관우의 흔적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18세기 말 연암 박지원은 여러 일기에서 천하 어디를 가도 관제묘가 있다. 궁핍한 변방과 몇 가구뿐인 작은 마을에도 아름다운 관제묘가 세워져 있다. 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우는 생활과 신앙에 밀접한 인물입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관우를 재물의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지가 계속 이어지는 한 관우의 의리와 총리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 죽음에도 대표 아이콘인 총리와 의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